태국 국경이 사실상 전쟁터가 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다시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국경 지피는 파괴됐고 이미 수십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충돌의 상징적인 장면은 하나입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 인근 카지노 건물을 정밀 폭격한 사건입니다. 태국 군 당국은 이 카지노가 캄보디아군의 드론 로켓 통제 기지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간 지역과 사원이 공격받았다며 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태국은 오히려 캄보디아가 중국제 다연장 로켓과 중화기로 먼저 공격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미국과 아세안이 중재한 휴전 합의는 겨우 몇 달 만에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국경 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태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캄보디아 역시 병력과 장비를 전선에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태국 F-16의 국경 카지노 공습, 그 한 장면 뒤에 숨은 태국 캄보디아 분쟁의 전개, 그리고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 하늘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 한 나라의 이름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태국 공군에서 F-16을 타는 조종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제가 지키겠다고 훈련해 온 국경 지피가 중국제 로켓 포화에 그대로 쓸려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비행 대기조라서 아직 경납고 대신 상황실에 앉아 있었어요. 국경에 있는 지피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모니터 앞에서 커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열상 감시 장비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지? 근무 중이던 병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먼 경계선 근처에 아주 작은 열점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라고 보기엔 너무 빨랐고 포탄이라고 보기엔 궤적이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 다연장 로켓. 입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초 뒤 국경 쪽에서 낮게 깔리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직전 특유의 공기를 긁어 모으는 소리. 그리고 화면 속 지피 주변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첫 포탄이 지피 외곽 참호에 떨어졌을 때 상황실 바닥까지 울릴 정도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모래주머니가 허공으로 튀어오르고 지피 벙커 위 지붕이 들썩이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찍혔습니다. 탄약고 근처 피탄, 지피 내부 피해 심각, 무전기가 동시에 여러 목소리로 터졌습니다. 정리된 보고가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들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연속으로 떨어지는 포탄에 지피 주변과 뒤편 마을까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집 지붕이 날아가고 판잣집들이 불길 속에서 주저앉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벙커에서 살아남은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탄두 파편에 중국 글자 보입니다. 이건 캄보디아만이 아닙니다. 상황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단어를 떠올리고 있으면서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곧 상급 지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정체불명 다연장 로켓 공격으로 표기한다. 외부 채널에서 중국이라는 단어 사용 금지. 저는 모니터에 타오르는 지피 모습을 보면서 서류상 단어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옆에서 한 병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로 막습니까, 대위님? 그 질문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에겐 F-16이 있고 그리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띄우는 순간 전쟁은 하늘이 아니라 정치 테이블로 옮겨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투기는 있는데 마음껏 쓸 수 없는 전투기라면 과연 우리 하늘을 지키는 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피 포격 직후 저는 이군 사령부 상황회의에 직접 불려갔습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F-16 조종사라는 이유였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도가 크게 붙어 있었고 지리피와 주변 마을, 보급로까지 붉은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육군 장군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 점들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지 도발이 아닙니다. 지피만 친 게 아니라 우리 방어선 전체를 시험한 겁니다. 사거리, 대응 속도, 재보급 능력까지 다 재봤다는 뜻입니다. 다른 장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탄두가 어디 것인지는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정체불명이라고 쓰라고 내려왔으니까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더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잠시 뒤 공군 출신 장군이 앞으로 나와 국경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에겐 F-16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여기 후방에서 발사 준비 중인 로켓 차량과 지휘 차량을 공중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원이 표시되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다음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F-16을 띄우는 순간입니다. 중국이 태국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외교 언론전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쏜 미사일 한 발이 외교 경제로 돌아올 땐 수십 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 파견 인사가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주변국 시선이 국경 쪽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F-16을 정식 출격시키면 다음 날 헤드라인은 전부 전투기까지 동원한 태국 책임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되더군요. 군사력은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군사력은 아니다. 누군가가 미국 지원 상황을 물었습니다. 추가 탄약, 정보 지원, 훈련 확대 요청은요? 참모가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습니다. 모두 검토 중입니다. 물량, 시점 미정.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때 국경방어를 총괄하는 장군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대위, 지피 상황을 직접 봤지?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봐라. 우린 뭐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F-16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포격이 시작된 뒤에 띄우면 이미 늦고, 먼저 띄우면 우리가 도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다. F-16을 전쟁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보는 순간, 하늘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 그날 회의 끝부분에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칼이 있다. 하지만 그 칼을 뽑는 순간, 남들이 뭐라고 할지만 먼저 생각한다면 언젠가 진짜로 잘려나가는 건 우리 국경이고 우리 마을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투기라는 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질문이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합동정보 분석실에서 프라윕이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 근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카지노 전경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대위님도 아시죠? 병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오르내리던 그 카지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가 나가면 한 번쯤 가보자고 개그처럼 주고받던 이름이었습니다. 프라윕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위성 영상과 열영상 드론 화면이었습니다. 위층은 그냥 카지노입니다. 네온 사인, 손님, 딜러, 테이블. 프라윕이 레이저 포인터로 하얀 건물 외곽을 훑었습니다. 문제는 뒤와 아래입니다. 건물 뒤편, 창문이 거의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확대됐습니다. 그 주변과 지하 방향으로 강한 열 신호와 전자 신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로켓 차량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지점. 드론 컨테이너가 들어갔다 나오는 경로를 겹쳐 보면 전부 이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화면은 지하 구조 추정 도면이었습니다. 지하 1층, 중국제 BM 계열 로켓탄 보관고, 지하 2층, 통신지휘실, 중국 군사고문단 자주 출입. 프라윕이 조용히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도청 기록 일부가 자막처럼 떠 있었습니다. 태국 애들은 전투기 못 쓸 거다. 국제 여론 무서워서 함부로 못 뜨게 돼 있다.
우리는 로켓으로 두들기고 위에서는 훈련이라고 해주면 된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지피 벙커 안에서 들리던 폭발음이 다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층은 카지노고 아래는 포병지휘소입니다. 우리를 향해 쏜 로켓 좌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건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F-16 조종사인 제 눈에는 여기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고도, 각도, 진입 루트가 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도 떠올랐습니다. F-16을 띄우는 순간 정치 문제가 된다. 그날 밤 막사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머릿속에는 두 장의 화면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폭격당해 무너진 지피와 네온사인 아래에서 웃고 있는 카지노 건물. 그리고 제 안에서 아주 단순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저 지하방을 비워야 한다. 포탄이 날아오는 하늘이 아니라 포탄이 출발하는 그 뿌리를 향해서. 그때는 아직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국 하늘을 지키는 F-16이 언젠가 정치의 사슬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나라 이름이 우리 뒤에 서게 될 거라는 예감이 막연하게 제 가슴 한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피 포격 사건이 터지고 몇 주가 지나자 지휘부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서울까지 가서 한국하고 직접 얘기한다. 저는 비행대 대기 편성에 묶여같이 가지는 대신 나중에 태국 공군 준장이 돌아와 비공식 브리핑을 해주는 자리에서 그 회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들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지하 창문 하나 없는 작은 회의실. 벽에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도와 우리가 맞은 포탄 궤적이 붉은 선으로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태국 공군 제복을 입은 준장과 참모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 한국 방산업체 엔지니어, 한국 공군 장교들이 자리했습니다.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프로젝터 화면만 유난히 밝게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장이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실 공기가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우리가 운용 중인 태국 공군 F-16 사진, 다른 한쪽에는 중국제 로켓에 찢겨 나간 지피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F-16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늘 정치 문제가 됩니다. 준장이 지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군사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F-16을 띄우는 순간 중국은 태국이 먼저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외교 카드로 물어뜯을 겁니다. 그 말에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고 합니다. 준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스크린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F-16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F-16이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미제 F-16 한국제 눈과 칼날. 그때 한국 공군 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 F-16 블록 구성과 무장 시스템은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체는 미국에서 왔지만 그 기체 날개 밑에 무엇을 달지에 대해서는 한국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령이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타겟팅 포드, 정밀유도 키트, 데이터 링크, 임무 컴퓨터 화면이 차례로 떴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정밀유도 키트를 기존 폭탄에 결합하면 위성관성 정보를 이용해 창문 하나만 골라 들어가는 폭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F-16은 여전히 F-16이고 다만 그날 들고 나가는 칼날이 한국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체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태국 공군 F-16 정밀 공습이라고 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겟팅 포드와 유도 키트, 데이터 링크 알고리즘, 좌표 처리 방식이 한국에서 온 패키지로 묶일 수 있습니다. 태국 준장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제 기체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체를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게 정치 부담은 줄이고 군사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과 명칭은 태국 공군 F-16, 무장과 표적 획득, 체계는 한국제 패키지, 작전 명부는 무장 세력 기지에 대한 정밀 공습. 대외적으로는 어느 나라 이름도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외교부 파견 인사가 그 말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제3국 개입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어도 한국제 무장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F-16은 태국 공군 소속이고 공습 명령은 태국 지휘부에서 내려오는 형태니까요. 회의 후반부, 타격 목표가 다시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네온사인 아래 카지노 전경, 그 밑에 겹쳐진 지하 구조 도면. 한국 엔지니어가 목표를 짚어줬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하 지휘실, 이쪽이 통신실, 저기가 로켓탄 보관고. F-16이 저공으로 접근해서 한국제 타겟팅 포드로 이 지점을 고정시키면 KGB 같은 정밀유도 폭탄이 이 좁은 지점만 골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국 측 참모가 물었습니다. 공식 발표에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한국 소령이 짧게 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국경 인근 무장 세력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준장은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F-16이 정치의 굴레를 조금 벗어나는 방법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제 F-16을 계속 쓸 것이다. 하지만 그 F-16이 들고 나가는 칼날이 어느 날부터 한국제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지피에서 불길을 바라보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단순한 문장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로 올릴 F-16의 날개 밑에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손길도 함께 실리게 될 것이다.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작전명 화이트 타이거라는 이름과 함께 현실이 됩니다. 서울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기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이른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비행대 전원, 경납고 앞 집결. 반쯤 졸린 눈으로 비행복을 대충 끌어입고 뛰어나가 보니 활주로 끝에 낯선 수송기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램프가 열리면서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하나둘씩 굴러 내려왔습니다. 컨테이너 옆에는 익숙하지 않은 로고와 함께 태국 한국 국기 스티커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한국 방산업체의 점퍼를 입은 엔지니어들, 한국 공군 패치를 단 장교들, 통역 장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휘관이 조종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F-16은 예전과 같은 F-16이 아닙니다. 지휘관이 우리 뒤쪽 경납고를 가리켰습니다. 기체는 그대로지만 날개 밑에 달리는 칼날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온 몸에 한국에서 온 눈과 칼을 달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조종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 놈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어에 태국어를 섞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F-16은 이미 훌륭한 기체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 훌륭한 기체가 더 정확하게 칼을 쓸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팀장이 F-16 쪽으로 돌아서서 동체 아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기체 구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포드 장착점과 여기 유도, 폭탄 인터페이스, 그리고 임무 컴퓨터 일부 소프트웨어를 한국제 패키지로 연동할 겁니다. 말은 복잡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 F-16은 한국제 눈으로 목표를 보고 한국제 칩이 들어간
칼날로 지하방 하나를 골라 벨 수 있습니다. 경납고 안에서는 바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F-16이 천천히 안으로 밀려 들어가자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패널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태국 정비사가 패널 안선들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장비를 얹어도 기존 시스템이랑 안 싸웁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원래부터 NATO 표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틈 사이에 한국제 눈과 두뇌를 살짝 끼워 넣는 것뿐입니다. 임무 컴퓨터 옆에 작은 모듈이 추가되고 케이블이 정리되고 테스트 장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타겟팅 포드가 꺼내져 F-16 하부 장착점에 맞춰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에서 T-50으로 훈련받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던 한국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배우는 건 단순한 기동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 나라 하늘을 지키는 근육이 될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늘 이 경납고 장면과 겹쳐 보였습니다. 조종사 대기실 화이트보드에도 새로운 글자가 올라갔습니다. F-16K POD 운용 절차, 한국제 유도 키트 투하 시 프로파일, 데이터링크 한국 지상국 연동 모드. 후배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냥 기존 폭탄으로도 때릴 수는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폭탄이면 카지노 건물 전체를 날리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위층 카지노가 아니라 지하 지휘실이랑 로켓 보관고만 골라 없애는 거고요. 한국에서 온 시험조종사가 옆에서 차를 내려놓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해 온 건 기체를 다루는 법이고 오늘부터 배우는 건 어디까지 책임지고 쏠 것인가입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F-16은 미국제, 우리는 단지 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F-16이 어떤 눈으로 목표를 보고 어떤 두뇌로 궤적을 계산해서 어떤 칼날로 지하 콘크리트를 벨지까지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개조 F-16이 경납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똑같은 F-16점. 하지만 기수 아래에는 한국제 타겟팅 포드가 달려 있었고 날개 밑에는 한국제 유도 키트 장착을 위한 하드포인트 표시가 새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체 옆에는 조그맣게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F-16THK 패키지. 미국이 붙여준 이름도 아니고 어떤 공식 제식 명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몸에 태국 교종사와 한국 기술자가 같이 꽂아 넣은 칼날.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카지노 지하에 있는 웃음소리를 하늘에서 멈출 수 있는 칼을 우리도 손에 쥔 거구나. 그리고 그 순간 F-16이 더 이상 정치 때문에 함부로 못 쓰는 전투기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체가 밤하늘을 가르며 떠오를 때 그 날개 밑에는 한국 사람들이 밤새워 만든 코드와 칩이 같이 매달려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GP에서 포탄을 맞고 쓰러졌던 병사들 얼굴을 떠올릴 때 조금은 숨을 고르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칼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꺼내 들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그 답은 곧 화이트 타이거라는 이름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F-16개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경납고가 아니라 브리핑실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정보장교 프라윕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위, 오늘 회에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GP 상황이랑 F-16 프로파일을 둘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합동정보 분석실에 들어가니 태국 육군 공군 장교들, 한국 연락장교와 엔지니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국경에 있는 그 카지노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밤 장면이라 네온사인이 더 요란했습니다.
프라윕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게 위성 영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국경 일대, 그 가운데 카지노 건물과 뒤편 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붉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창고입니다. 하지만 로켓 차량, 드론 컨테이너 이동 경로를 겹쳐보면 전부 이 지점으로 모입니다. 다음 화면은 열영상 드론 화면이었습니다. 위층 카지노 홀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희미한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한쪽에 메모가 떴습니다. 지하 1층 로켓탄 보관고, 지하 2층 통신지휘실, 중국 군사고문 상시 출입. 프라윕이 덧붙였습니다. GP에 떨어진 포탄 궤적을 역추적해 보니 발사 좌표가 전부 이 일대로 모입니다. 우리가 맞은 포탄의 출발점이 바로 이 카지노 지하입니다. 이어서 짧은 감청 기록이 떴습니다. 태국은 F-16 쉽게 못 쓴다. 국제 여론 무서워서 전투기 못 띄운다. 우리는 로켓으로 두들기고 위에서는 훈련이라고 해준다.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육군 장군 하나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보다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누가 쐈는지 모른다는 말은 못하겠군. 장군이 카지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층은 카지노, 아래층은 포병지휘소. 군에서 이 건물은 오늘부로 지휘소다. 그때 한국에서 온 공군 소령이 앞으로 나와 노트북 화면을 띄웠습니다. 카지노 위뒤아래를 겹친 3D 도면 위에 작은 붉은 박스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지하 지휘실, 여기가 통신실, 여기가 로켓탄 보관구역입니다. 한국제 타겟팅 포드와 유도 키트를 쓰면 F-16은 건물을 통째로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통로 하나, 출입구 하나만 골라서 때릴 수 있습니다. 태국 참모가 물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요? 소령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작전 전제는 민간인 피해 0입니다. 영업 패턴, 야간 근무 인원, 청소 인력 출입 시간까지 분석해서 지하에만 인원이 몰리는 시간을 찾겠습니다. 외교부 파견 장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회 발표는 간단합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국경 인근 무장 세력 기지를 정밀 공습했다. 무기가 한국제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육군 장군이 화이트보드에 4줄을 적었습니다. 1. 민간인 피해 0. 2. 지하 지휘통신 기능 마비. 3. 로켓드론 운용 불능. 4. 공식 기록에는 F-16 공습만 남음. 그 글자를 보는데 한국 소령이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록에는 F-16만 남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알게 되겠지요. 그 F-16이 어떤 눈과 칼날을 달고 뜨는지. 회의 말미에 장군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위. 제가 일어나자 장군이 스크린 속 카지노를 가리켰습니다. 저 지하에서 웃으면서 좌표 찍던 놈들이 있었다고 했지. 이번엔 우리가 하늘에서 좌표를 찍는다. F-16으로 한국제 눈과 칼날로. 그 말을 듣는 순간 GP에서 들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뭐로 막습니까? 오늘 회의실에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F-16으로 막을 것이다. 하지만 그 F-16이 들고 나가는 칼은 이제 한국이 같이 만들어준 칼이다. 복도를 나와 양국 국기 앞을 지나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뒤엔 중국이 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이제 한국이 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화이트 타이거. 곧 그 이름을 단 작전이 우리 F-16을 새벽 하늘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화이트 타이거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굵은 글씨로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이게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정면으로 되돌려주는 날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브리핑실 맨 앞에는 목표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명 화이트 타이거. 기체 F-16THK 패키지 2대, 콜사인 타이거 1 타이거 2, 무장 한국제 유도 키트 결합 폭탄 4발, 타겟팅 포드 1기, 보조 탱크.
저는 타이거 1편대 선두를 맡았습니다. 타이거 2는 후배 조종사였고 둘 다 개조가 끝난 F-16을 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장교가 마지막으로 목표를 다시 정리해 줬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30분 전후입니다. 카지노 위층은 영업 종료 후 인원 최소, 지하 지휘실과 로켓 보관고에만 불이 켜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인 피해 0점, 지하 지휘통신 기능 제거, 로켓 드론 운용 불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에 한 줄이 더 붙었습니다. 공식 발표 문구.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국경 인근 무장 세력 기지를 정밀 공습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활주로로 나가자 어둠 속에 서 있는 F-16 두 대가 보였습니다. 기수 아래에는 한국제 타겟팅 포드가 달려 있었고 날개 밑에는 한국제 유도 키트가 결합된 폭탄이 조용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F-16. 자세히 보면 날개 밑에 한국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콕핏에 올라가면서 기체 옆에 적힌 작은 글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F-16THK. 헬멧을 쓰고 전원을 켜자. 계기판과 HUD에 초록색 글자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타이거 1 한국 연락장교입니다. 통신 체크. 타이거 1 잘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화면. 그 안에는 한국에서 밤새워 만든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지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등 뒤를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타이거 1 이륙. 스로틀을 밀어 올리자 엔진음이 깊게 깔리면서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스틱을 살짝 당기니 F-16이 부드럽게 어둠 속으로 떠올랐습니다. 타이거 2가 뒤를 따랐고 우리는 계획된 적어도 항로로 국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래로는 숲과 강,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포탄에 불타던 지피와 마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위에서 먼저 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목표 지역 근처에 도달하자 타겟팅 포드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카지노 건물이 잡혔습니다. 위층 네온사인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간판 불빛 몇 개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뒤편 콘크리트 구조물과 지하 출입구 주변에는 열신호와 전자신호가 선명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한국 연락장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타이거 1 붉은 박스 1번 지휘실, 2번 통신실, 3번 로켓 보관구역입니다. 우선 순위 1, 2, 3점. 저는 조준점을 박스 1번으로 옮겼습니다. HUD 한가운데 십자선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상단 근처에 걸렸습니다. 기체 자세가 안정되면서 투하 가능 표시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주 짧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희 뒤에는 중국이 있지. 우리 뒤에는 한국이 있다. 손가락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기체 밑에서 두 발의 폭탄이 떨어져 나가는 감각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이거 1 무장 분리. 짧게 보고하고 우리는 바로 회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을 살짝 들어 올려 목표 지점을 HUD 한쪽으로 밀어내고 속도를 유지한 채 코스를 틀었습니다. 몇 초 뒤 타겟팅 포드 화면에서 지하 출입구 근처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첫 번째 섬광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연쇄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지휘실과 통신실에서 쏟아져 나온 불빛이 화면을 하얗게 태웠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카지노 위층 간판과 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뛰던 전자 신호와 열 신호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타이거 2가 3번 구역을 타격했습니다. 타이거 2투하, 로켓, 고관구역 피탄, 2차 폭발 확인. 통신으로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GP에서 본 중국제 로켓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로켓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을을 향해 날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귀 항로에 들어서자 한국 연락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샷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뉴스에는 F-16 정밀 공습만 남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 F-16이 어떤 눈과 칼날을 달고 떠났는지. 기지로 돌아와 착륙을 마치고 엔진을 끄는 순간 막사에서 보던 GP 화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맞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콕핏을 열자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오면서 F-16 기술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태국 공군 F-16. 하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태국 조종사가 타고 미국에서 온 몸에 한국에서 온 눈과 칼날을 단 처음으로 제대로 쓴 F-16. 그날 새벽 화이트 타이거라는 이름은 그냥 작전명이 아니라 우리 F-16이 처음으로 정치가 아닌 전쟁을 멈추는 일을 해낸 기억의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작전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상나팔 소리가 아니라 TV 소리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막사 복도 끝 공룡 TV에서 국제뉴스 채널 자막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F-16 전투기 국경 카지노 인근 무장 세력 기지 정밀 공습. 화면에는 우리가 새벽에 내려다봤던 바로 그 건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카지노 정문은 노란 폴리스 라인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에는 군 차량과 경찰차가 뒤엉켜 서 있었습니다. 자막도 앵커 멘트도 계속 같은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태국 공군 F-16. 어디에도 한국제 타겟팅 포드, 한국제 유도 키트 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병사들이 밥숟가락을 든 채 TV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GP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 하나가 뉴스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님, 저기 거기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 맞습니다. 병사가 크게 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지하에서 우리 좌표 찍던 소리는 안 나겠네요. 그 말에 GP 벙커 안에서 떨리던 목소리들. 우리는 뭐로 막습니까? 라고 묻던 병사 얼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 장면이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서 원론적인 항해 성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부 제3국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제3국이 어느 나라냐? 어떤 무기가 사용됐다고 보느냐? 하지만 대변인은 끝까지 어느 나라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말하기 애매하겠지요. 겉으로는 태국 공군 F-16이고 무장재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GP 재건 현장 사진이 기지로 전파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위성 사진으로만 보던 그 장소에 이제는 새 콘크리트 벽과 철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낯익은 모양의 포장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작은 태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탄 패널, 모듈식 벙커 구조재, H빔. GP에 남아있던 후임이 영상통화로 현장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번에 들어온 건 예전 것들이랑 다릅니다. 두께도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폭발해도 쉽게 안 뚫릴 것 같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새 벙커 벽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 안에서 무전치는 병사들 숨이 조금은 더 오래 붙어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식당 한쪽 TV에서 한국 뉴스 화면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태국 국경 지역 무장 세력 기지 공습, 국방부 현지 상황 파악 중 입장만.
리포트는 짧게 끝났고 한국 기자도 태국 F-16 무장 세력 이 세 단어만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던 한국 공군 장교와 한국 엔지니어 둘이 그 화면을 보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아주 작은 미소만 나눴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건배도 없었습니다. 그냥 식판 위 반찬을 또 한 숟가락 뜨면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옆을 지나가자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짧은 눈인사,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하늘을 같이 보고 있었다는 걸요. 막사로 돌아와 비행복을 정리하다가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뉴스에는 태국 공군 F-16 정밀 공습이라는 한 줄만 남았습니다. 중국은 제3국 개입이라는 표현만 던졌고 한국은 상황 파악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피 병사들, 국경 마을 사람들, 경납고에서 땀 흘리던 정비사들,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엔지니어와 장교들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카지노 지하 지휘실을 꺼버린 건 단지 F-16 내 글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태국 조종사가 탄 F-16, 미국에서 온 몸, 그리고 그 날개 밑에 달린 한국제 눈과 칼날, 그 조합이 만들어 낸 결과가 오늘 뉴스 한 줄로 정리된 것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피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병사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뭐로 막습니까, 대위님? 이제 저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F-16으로 막는다. 하지만 그 F-16이 어디를 보고, 어디를 겨누고, 무엇을 지키는지는 우리와 한국이 함께 정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훈장을 자랑하려는 것도 누군가의 공을 따로 세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뉴스에 남은 F-16 정밀 공습이라는 네 단어 뒤에 어느 나라 병사들의 땀과 어느 나라 엔지니어들의 밤샘 도면과 코드가 조용히 눌려 있다는 걸 어딘가에는 기록해 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카지노 지하에서 좌표를 찍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 뒤에는 중국이 있다. 하지만 그 새벽, 태국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던 F-16 두 대 뒤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사실만은 어떤 기사에도 적히지 않았지만 이 하늘을 함께 지킨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해외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